자, 우선은 추석 전 국회 상황부터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어제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마음대로 또다시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보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이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추석 밥상에 이걸 올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연휴가 시작이 되면 실제 언론 보도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로 나올 것입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이 두 가지 특검법을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어제 정청래 주도하에 민주당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켰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실제 오늘 그래서 민주당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서 망치를 두들기로 했어요. 언제 전에? 추석 전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목적이 달성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걸 우원식이가 막아버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의 단독 처리 법안과 관련돼서 우원식 이와 관련된 제동을 건 거예요. 의정 갈등부터 해결하라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민주당은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추석 전에 이걸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우원식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추석 끝난 이후 19일 날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지금 말도 안 되는 야합이,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입법 복주가 막아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놀랬습니다. 우원식이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KBS도 보도했고요. TV조선도 보도했고요. 채널A도 보도했고요. MBN도 보도했고요. JTBC도 보도했고요. MBC도 보도를 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의아했다. 굉장히 예상을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왜겠습니까? 우원식이 정말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우원식이 정말 정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아니겠죠.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해도 너무 한다라는 걸 우원식도 느낀 겁니다. 왜냐? 지금 여론에 관심이 없잖아요. 더 나아가 지금 민주당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쌍특검과 관련돼서 진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우원식이도 뭐 하는 겁니까? 그 난파선에 타지를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배가 무너졌습니다. 이미 다 까졌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원식이 정청래의 말도 안 되는 입법 폭주에 같이 동행을 한다? 이거는 우원식 정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겠죠. 우원식이 뭐 하는 겁니까? 야, 그거 이미 난파됐어. 이미 타이어 터졌어. 라고 생각하고 함께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정청래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청래가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실제 정청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표정이 일단 굳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안건 조정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의장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좋지 않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자, 지금 정청래가 보면은 얼굴이 사실상 사색이 됐죠. 네, 보면은 피부톤이 굉장히 안 좋고 정청래가 굉장히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청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얘기하면서 그런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은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청래 씨, 그 안건조정위원회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먼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정청래입니다. 제가 정청래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회법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청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국회법 제52조의 2 안건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면 활동기간이 며칠이라고요? 90일이라고 못 박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와 관련돼서 예외도 있어요. 어떻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제가 정청래 씨 물어볼게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있어서 국민의힘 간사와 합의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더 나아가 뭐 할 수 있다고요? 90일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정청래는 이 안건조정위원회와 관련돼 가지고 과연 활동기간을 며칠로 정했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팩트체크 한번 해드리고 방송 이어볼까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돼서 실제 증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에요. 90일로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 안건조정위원회와 관련돼서 과연 정청래가 얼마나 활동기간을 정했는지 간단하게 목소리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충격적이실 겁니다. 소위에서도 일방 표결로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켰고, 안건 조정위도 15분에 불과한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의 형식만 취했을 뿐. 자, 형님 들어보셨습니까? 정청래가 90일 동안 활동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얼마나 했다고요? 하루도 안 했습니다. 15분 만에 끝냈습니다. 15분 만에. 그런 걸 받아주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네? 실제 안건조정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국회법에 보여드렸지만 활동기간이 얼마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90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90일과 관련돼서 누구와 논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간사와 논해야 돼요. 근데 정청래는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건조정위원회 법대로 했습니까? 법대로 안 했잖아요. 90일짜리 활동기간을 15분 만에 끝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의 입법 폭주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정청래가 추석밥상에 올리겠다고 법사에서 망치를 두들겼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우원식도 못 받아주는 겁니다. 왜냐? 해도 너무하니까. 네? 결국은 뭐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야, 국민들 어차피 국회법 잘 모를 거야.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며칠인지 모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서 지들 멋대로 15분 만에 망치 두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팩트체크 해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정청래가 그렇게 주장했었던, 정청래가 그렇게 강조했던 안건조정위원회는 활동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다. 근데 그걸 정청래는 딱 15분 만에 끝냈다라는 겁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정청래의 억지 주장과 입법 폭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더 이겁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것을 함께 통과시켰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함께 통과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정말 고약한 게 뭐냐면요. 이 두 가지를 가장 함께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걸 함께 가져가요. 자, 최근에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떤 사람의 정체를 드러냈습니까? 바로 김규현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실제 이 사람 누구 변호 맡고 있다고요? 해병대원에 있어서 실제 지금 변호사 맡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김규현이 끌어들일 때 뭡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뭐를 통해? 말도 안 되는 단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이 김규현에 받아든 제보를 가지고 JTBC가 이런 식으로 단독 보도하고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까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이 먹히지 않으니까 거기에도 뭘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여갖고 또다시 정쟁화를 시키려고 했던 게 저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먹히냐고요. 안 먹히고 있죠. 왜겠습니까? 팩트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까지도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녹취록에 통해서 민주당 재선 의원과 김규현의 접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 재선 의원 누구였다고요? 장경태였다고요. 그런데 장경태는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뭐 했습니까? 또다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으로 오빠로 호칭을 제보 입수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보 근거를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녹취록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장경태 지금 이날까지 이와 관련돼서 한 번이라도 근거 내본 적 있습니까? 증거 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또다시 뭐 하는 겁니까? 제보 호소를 하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그 제보자가 장경태를 고소했다고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왜 장경태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제보 호소를 하느냐라고 장경태를 고소한 겁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이와 관련돼서 JTBC가 실제 공개했던 이 단톡방, 네, 멋진 해병이라는 이 단톡방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 실제 그 단톡방 참여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민주당에 임성근 구명 로비를 해명했지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미 민주당은요, 답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보는 받아들이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보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별적으로 이것을 선전선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이 단톡방 제보자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관련된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이들이 처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 측에 수차례 접촉했지만 귀를 닫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0분 가량 되는 녹취 파일이었는데 한 5분 정도 듣다가 뭐 이거 들을 필요 있나요? 저희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이종호 전 대표의 주장 역시 허풍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실과 연락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통화 기록 일체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이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된 3부 체크하라라는 메시지에 대한 해명도 나왔습니다. 3부라는 생각 자체도 안 했습니다. 일반 골프장에서 3부 하면은 오후 한 5, 6시에 시작해서 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또 사적 대화 내용이 실체도 없는 의혹으로 번졌다며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인 현직 경찰 최모 씨는 정신과를 다니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명 로비가 아닌 제보 공작임이 드러났다며 허망한 특검 공세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지금 들어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민주당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단독이란 타이틀 달고 얼마나 선전선동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장경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경태야, 귀를 열어. 귀를. 실제 제보자라는 분들이 30분 동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겁니까? 장경태는 귀를 닫고 답이 내린 채로 선별적으로 제보를 골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장경태는 이와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장경태의 귀를 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국회가 이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제대로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제대로 알리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